네, 이제 지난 시간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약간, 예, 뻥 뚫어놨죠. 원래는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어, 이제 실시간 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퀴즈 형식을 가져온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수업 참여도 점수를,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이 없어가지고, 고민 끝에, 어, 매번 수업이 끝난 뒤에 여러분이 푸실 수 있게 퀴즈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실시할 것이거든요. 그 퀴즈의 내용이 어떤지 미리 조금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찾아서 쓰면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고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조금 들었나 안 들었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수업 참여도로 충분히 체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초사에 대해서 한번 보면 이게 전국시대 남방지역 초나라죠. 여기서 여러 시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형태가 조금 달랐어요. 어디하고 달랐냐면 사원 위주의 시경하고 다릅니다. 예, 보면은 5원, 6원, 7원 등 긴 음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시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시들의 선집, 요거를 이제 초사라고 하는데 후대에 이 초사를 모방해서 어, 비슷한 시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합쳐가지고 이제 우리는 초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쯔강 일대 여기가 이제 북쪽과 다른 문화라는 거를 어, 지금 우리 강의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이게 무엇일까요? 초의 문화에서 특히 이제 초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뭐가 발달했습니까? 예, 무당이라고 했죠, 무당. 그러니까 이거 무당이 발달하면 좀 이상해요, 그죠? 말이 좀 안 되고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물론 무당이라고 써도 아마 저는 맞다고 해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정확한 언어는 샤머니즘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초가와 비슷한 시기에 상호 영향관계에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초나라 노래 초가가 어떤 게 있는지 그때 한번 했습니다. 항우 나오는 거 했었죠. 어떤 게 있습니까? 해하가 있었죠. 그리고 항우의 라이벌이었던 항고조의 대풍가가 있었어요. 요 두 개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사의 형식적 특징을 보면은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죠? 사원인 네 자짜리로 구성되어 있는 시경하고 다르게 여기서는 조금 길게 나온다. 그리고 요건 뭘까요? 이거 좀 중요합니다. 해자를 많이 씁니다. 뒤에 바로 나와요. 시죠. 중국어 발음은 보면은 바로 뒤에서 확인하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예요, 요거 그죠? 요 부분 해자 중국어로는 시 하는 거. 자, 그래서 초사의 대표 작가인 구런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복습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초나라의 왕족 출신이란 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구런은 다른 나라로 가지 않고 계속 망해가지만 초나라에 있었던 거죠. 초요직에 등용되지만 자란으로 대표되는 반대파에 의해서 모함을 당해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진나라에 의해서 초가 멸망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초사를 쓰게 되는 것이죠. 이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모함을 당해서 쫓겨난 실기한 시기죠. 이때 마음의 시름을 노래한 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자가 마음의 시름이라는 거고요. 리자는 뭐냐면 거기에 딱 붙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름을 풀어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런의 초사 작품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은 이소하고 구가 그리고 어부 이 세 편에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소는 대표작이고 워낙 유명했고 우리 교과서에서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고 구가도 특히 이제 구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확실한 어떤 무당의 입장에서 쓴 노래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겠고 그리고 이제 국화 같은 경우에는 바로 뒤에 나옵니다만 운율의 패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다뤄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서로 이제 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서로 대척점에 있는 그런 차원의 두 작품이다. 알아두셔야 되겠고 어부는 우리 한번 했었습니다. 그죠? 어부는 사실 어,
구론이 쓴 게 아니고 이제 한대 이후에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닌가 그렇게. 왜냐면 이제 그 내용 자체가 구론이 쓸 수는 없는 약간 객관적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좀 참조하시면 되겠고, 이제 운율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제 초사 형식, 이제 운율이란 말이거든요. 보통 초가 해화가 여러분 보시면은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자 나옵니다. 해 나오고 세자 나옵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탐탐탐시 탐탐탐 뭐 이런 식으로 예, 구성이 짜여져 있는데, 국어의 경우에는 이런 초과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초과 형식을 기본으로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요거하고 똑같은 경우도 있고, 요게 이제 줄어가지고 두자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앞뒤가 세자 세자가 아니라 세자 두자 두자 세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이 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구간은 초과에서 약간 달라진,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으로 하되 변형된 형식을 사용을 했다. 요걸 아셔야 되고, 이소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보면은 한 줄에서 예, 이렇게 해가 중간에 들어가 있죠. 근데 요거는 이게 이제 두 줄이라고 봐야 돼요. 그죠? 두 줄이 이제 첫 번째 줄에 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각각 이제 첫째 줄, 둘째 줄에 가운데에 딱 가운데에 뭐가 들어갑니까? 조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 조사가 들어간다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 이제 조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게 아니고 뭐 기라든가 이, 지 뭐 이런 거 있죠. 요런 허사에 해당하는 예, 그런 게 이제 많이 들어간다는 거. 이런 것들을 예,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국가와 이소를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신들을 제사 지낼 때 부르던 노래, 무당의 노래, 그죠? 짜릿한 사랑을 아름다운 문장으로 해서 새로운 서정시가 탄생하게 된, 이거 무엇입니까 이게? 예, 이게 국가죠. 예, 국가입니다. 무당의 노래, 그죠? 그리고 이건 뭡니까? 형식과 내용이 장중하고 거창하다. 환상적인 유람이 중심이다. 그죠? 초현실적이고 변화가 심하다. 아, 그런데 수사에 치중했고 정제된 형식이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미를 창조했다. 이게 이제 이소예요. 이게 수사에 치중하되 정제된 형식이다는 이소의 형식미를 얘기를 한 건데, 앞으로 잠깐 돌려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국어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변형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소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과서에 제시가 되어 있듯이 딱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 변해요, 이게. 예. 그러니까 굉장히 형식적이다. 근데 이런 형식은 어떠한가? 새로운 정제된 느낌을 줘가지고 새로운 어떤 미를 창조하게 된 이런 효과가 있었다. 이런 거를 좀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서안부에서 칠발이라고 했는데, 이 매승의 칠발을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다루셔야 되겠어요. 이게 먼저 문답체라는 거를 알아야 되고, 줄거리는 얘기를 했죠. 7가지 요거 밑에 보면은 요런 이제 차례로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고 오나라 과객이 얘기를 하는데, 초나라 태자가 일어날 듯 병에서 못 일어나고 헤매고 있어요. 그럴 때 제일 마지막에 일곱 번째의 주제인 묘언묘도, 성인의 묘언묘도를 듣고 이제 딱 깨어나게 되는, 이게 이제 칠발입니다. 여러분 이 칠발은 그때 우리가 이 파도 묘사를 같이 한번 봤었죠. 굉장히 화려한 사물을 재주를 다해서 이 파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묘사한 작품이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예, 묘사가 굉장했다라고 여러분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교과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학부에서 수준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고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서한부, 이제 한부하면 사실 사마상녀거든요. 그죠? 한부의 1인자 사마상녀, 2인자는 바로 뒤에 나오는 양우, 그리고 거기에 준하는 사람 예, 장형, 방고 이 정도 되겠어요. 이제 이 네 사람이 메이저 예, 4대 한부 작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이게 조금 예, 아마 다른 어떤 공시 같은 데서도 아마 이렇게까지는 질문을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약간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랬는지.
자, 그리고 자허부하고 상림부가 이제 사마상녀의 대표적인 부라는 걸 아셔야 되는데, 또 하나 이제 여러분 헷갈리기 쉬운 게 상림부는 자허부를 담고 있어요. 처음에 자허부를 썼는데 반응이 좋으니까 이 사마상녀가 자허부를 확대해서 상림부로 만들었거든요. 예, 그거를 저번 시간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복습을 통해서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등장인물이 이렇게 있는데 등장인물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데 어, 특히 이제 요 밑에 예를 들었는데 여기 이제 운몽 사냥터를 묘사를 하거든요. 이 묘사가 이제 대부 수식을 많이 하는 과장된 묘사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상인부는 이제 자어부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걸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상림 자체가 천자의 사냥터입니다. 그래서 상림에서의 사냥 모습을 묘사한 글 굉장히 깁니다. 자어부도 긴데 그걸 포함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붙이니까 이 상림부는 어마어마하게 길거든요. 웬만한 책 몇 권 나와요. 상림부 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자, 운몽의 묘사를 보면은 이제 보시면은 우리 책에 이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장하게 묘사를 했고 글재주를 다해서 황제에 아부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비평가들 우리 글쓴 김학준 선생님도 막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걸 아시면 되겠어요. 그 외에 이제 이런 작품을 남겼다. 난촉불호 같은 건 중요한데 이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학부 수준에서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사마상녀의 한부 작품을 모방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마상녀도 촉나라 사람이고 양훈도 그러니까 촉지방 사람이었는데 사마상녀가 이렇게 성공하는 거 보고 이 사람도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비슷한 작품을 만드는데 대표적인 작품이 무엇입니까? 감천부. 감천부입니다. 감천이라는 곳에 가서 그 황제들이 계속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 제사 지내는 장면을 아주 화려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런 분, 교럽이 뭐 이거 이제 사냥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상림부하고도 비슷한 어떤 지점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화려한 수사를 했고요. 왜냐하면 사마상녀의 한부, 그러니까 대부 스타일이에요. 그거를 이제 모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기에 들면은 이 사람이 다른 한부를 씁니다. 요거 있죠. 해조. 그리고 축빈부.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 짧은 편폭의 서정부거든요. 그래서 어지러운 세상을 외면하고 이런 의지를 노래한 선리적인 산문부입니다. 그리고 이건 보면 이제 가난을 쫓아내는 그러니까 가난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가난에 안분지족하는 자세를 보여준 예, 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촉도부하고 태연부 요거 두 개에 비해서는 약간 중요도가 떨어지겠어요. 이게 이제 촉도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이유가 뒤에 양도부, 이경부, 삼도부 이게 전부 다 대부의 전통을 잇는 정말 막강한 부거든요.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겠고, 요거는 무엇입니까? 도가 사상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안부에 그 외로 이제 우리 책에서는 특히 통서부를 중시해요. 왕포 작가는 중요하지 않은데 사물을 노래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같이 같은 답인데 영물부 영물 무엇입니까? 사물을 노래하다 그죠? 영물부 그래서 이제 대꼬의 방법이 동원된 정제된 형식을 어, 갖추고 있고 이게 이제 이 자체로 영물부이지만은 후대 이제 영물부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런 걸 아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동안부를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동안부 하면은 방구하고 그다음 이제 장형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죠? 이 방구는 역시 이제 한서죠. 이 한서를 저술했어요. 우리 이제 오늘 한서에 대해서도 조금 다룰 것입니다. 대표작은 예, 요게 이제 요거 양도부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이제 한자도 여기는 중요해서 가져왔는데 양도부고 이제 양도부가 서도부, 동도부 그죠? 요거는 시안, 장안
그리고 동도부는 노양, 예, 낙양이 되겠어요. 상림부의 구성을 본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촉도부의 수법을 모방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전의 대부 형식을 많이 따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의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이때부터는 굉장히 이제 대부의 어, 특히 이제 도읍지 수도를 큰 도시를 노래하는 시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양도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문제 뭐 이런 작품이 있었는데 예, 이제 양도부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그 표현법 이러했다. 요게 이제 대부의 표현법은 계속 이런 게 나와요. 예, 대꾸를 많이 쓰고 세련된 정제되고 세련된 품격이다. 예,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장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이제 이경부 쓰시면 되고 서경부, 동경부 그쵸? 여기도 이제 아까는 뭐였어요? 양도부였는데 예, 서도부, 동도부가 이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뭐냐면 이제 대부 양식을 썼다 이런 거고 특히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장사꾼들의 묘사 그리고 백희 이게 이제 뭐냐면은 100가지 뭐 잡힌데 뭐 잔치하는 모습 뭐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고 풍경 묘사가 청량하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이 사실 이제 앞에 있는 양도부도보다는 조금 더 묘사가 뛰어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특히 이제 우리 여기서는 이제 기존부를 많이 칩니다. 여기 기존부 들어가야 돼요. 그죠? 우리 책에서는 이 기존부의 개성적이고 참신한 짧은 편폭의 어떤 그런 형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새로운 경지를 연 작품이라고 높이 평가를 하고 실제로 이게 이제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되고 사연부가 사실 이게 여러분 학부 졸업하고 혹시 이제 대학원 이상 공부하실 분 있다면은 기존부는 이제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 사연부가 어떤지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필요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잠깐 언급하기로는 어떻습니까? 이소하고 비슷하다. 그죠? 예, 맞습니다. 내시한테 모함받고 쫓겨나서 그 울분에 장형이 쓴 시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부호의 발전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이제 대부하고 영물부 이 두 개만 지금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대부는 길이가 길고 수사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는 예, 서정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 서정부, 영물부 요 세 가지를 이제 아셔야 되는데 귀전부부터는 이제 짧은 길의 서정부가 이제 많이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서정부 중에서는 사회 모순을 드러내는 작품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는 채용의 수령부도 있지만은 조일의 무엇입니까? 질세 자사부가 중요합니다. 그죠? 타락한 세상의 일면을 직접적으로 완전히 드러냈어요. 대단한 작품입니다. 자 그리고 영물부 통서부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서는 예형을 앵무부도 영물부라고 분류를 했는데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지금은 예전에는 이렇게 봤지만 이거는 어, 오히려 서정부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시험에는 안 낼 거예요. 예, 그쵸? 예. 우리 책에서는 이형이라고 또 돼 있어요. 예형이라고도 하고 이형이라고도 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하면은 오늘 수업에서 지난번 복습을 마친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쉬었다가 오늘 본격적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